오늘 할 내용은 정적분의 활용인데 그 RPM에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요 화면이죠. 우리 이제 보통 RPM으로 계속 수업을 해가지고 그런데 크게 보면 두 개예요. 뭐 세 개로 돼 있지만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결국 넓이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속도와 거리라고 되어 있죠. 뭐 그런데 요 넓이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 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얘는 아무래도 문제집이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부실하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 제가 정적분 설명하면서도 말했지만 여러분 책으로 여러분 교과 과정으로 바뀌면서 약간 중간에 빠져나간 게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외우면 끝날 얘기인데 그걸 또 무턱대고 외우세요 그러기가 약간 좀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거 보시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fx가 0 이상이래요.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졌다는 거야. 그죠? 함수 값이 전부 다 양수란 이야기니까. 그때 요 y는 fx랑 x축, x는 a, x는 b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예요. 정적분해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림 보시면 함수 fx랑 x축이랑 x는 a, x는 b 이렇게로 둘러싸진 도형이니까 지금 요 도형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찾겠다고 했냐면 정적분을 이용해서 찾겠대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넓이를 찾겠다라는 거야. 왜 이렇게 찾는지에 대한 설명이 바이블에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바이블을 켜놓은 건데, 요거는 페이지로 가면 246페이지예요. 혹시 책이 있으시면 바이블 책 옆에 있으시면 246페이지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246, 247 246페이지의 제일 밑에 보시면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정적분이라는 게 그래프에선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그 얘기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넓이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 중에 당연히 더 중요한 녀석으로 넓이 이야기를 오늘 하겠다고요. 그래서 247페이지랑 248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248페이지 눈으로 빨리 찍고 중간 내용 설명할게요. 248페이지 제일 밑에 그래서 바이블 포인트라는 곳에 보시면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 방금 우리가 RPM에서 확인했던 내용이랑 같은 거죠.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 fx 0 이상일 때 fx랑 x축, x는 a, x는 b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는 저렇게 구한다. 완전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그래프도 그죠? 어쨌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246페이지, 2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건데, 아이고, 최초에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다고 보는 거야. x축이고요. 얘를 y는 fx라고 볼 거고요. 여기를 a라고 볼 거고, 요거를 t라고 봐야지. fx가 아니라 요거를 t축, 요게 y는 ft라고 볼 거예요. 변수는 t예요. 그리고 여기에 x라는 변수가 있다고 보는 거야.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좋으냐면 y는 ft라는 곡선이 있고 x는 a, 얘는 숫자고요. x는 요거는 t가 x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변하는 녀석이야. x는 요리로 옮겨갈 수도 있고요. 요리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요 부분의 넓이인데, 이 부분에 아래쪽은 t축으로 딱 정해져 있고요. 위에 부분은 y는 ft라는 곡선으로 정해져 있고 왼쪽도 t는 a라는 직선으로 정해져 있어요. 오른쪽 경계만 t는 x 값이 변하면 변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t가 더 오른쪽으로 가면 넓이는 넓어지겠죠. t가 왼쪽으로 가면 넓이는 더 작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가 t에 의해서 결정난다. 나머지는 다 상수로 결정나 있고 고정되어 있고 x에 의해서 요 부분의 넓이가 달라진다라는 의미로
요 부분의 넓이를 sx, x에 관한 함수라고 생각할 거예요. 말했지만 밑에는 t이고요. t축. 위에는 y는 ft, 곡선이고요. 왼쪽은 t는 a라는 직선이고 오른쪽이 t는 x라는 직선인데 이 x 값이 변하면 넓이도 변할 거니까 나머지는 내비두고 얘만 옮길 거라고요. 그래서 저걸 x에 관한 식이다 라고 해서 sx라고 볼 거고, 여기에서 이제 요 오른쪽으로 빗금친 부분 있죠. 저 부분의 넓이를 다시 좀 보고 싶은 건데, 요만큼의 간격을 델타 x라고 보면 요 점의 x좌표는 x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x 더하기 델타 x. 그럼 빗금친 요 부분만 다시 떼서 밑에다 그려보면 요거는 t축이고 여기가 x야. 여기는 x 더하기 델타 x야. 그래서 곡선이 지금 대략 뭐 요런 모양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x 더하기 델타 x에서 sx를 뺀 녀석이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이블은 약간 표기가 다른데 저거 자체를 그냥 델타 s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얘 자체를 그냥 델타 s야 이렇게 본 거야. x가 변했기 때문에 넓이도 변했고 x의 변화량을 델타 x라고 봤다면 넓이의 변화량을 델타 s라고 보겠다라고 해서 그냥 델타 s라는 기호를 갖다 쓴 거예요. 옆에다 밑에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지금 흰색으로 써 있는 건 안 움직이는 거고 얘만 요리로 움직인다고. 얘가 여기로 가면 넓이는 작아지고 넓이가 점점점 넓어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x에 의해서 넓이가 확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x에 관한 함수다라는 소리고, 얘가 좀 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x 더하기 델타 x까지 가면 a랑 x 더하기 델타 x로 둘러싸여진 거니까 x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요거요, 제가 옆으로 끌고 와서 이제 흰색으로 다시 그림을 그려볼 텐데, 이게 약간 t축이었고 여기가 x였고요. 여기가 x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델타 x다 그랬는데, 이 안에 지금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안에서 상자 두 개, 박스 두 개를 그려볼 텐데, 하나는 뭐냐면 요 녀석이 지금 y는 ft라는 곡선이죠. 얘네들 중에 요 안에서 최대값 얘죠. 이걸 기준으로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최대값을 m이라고 보면 저 직사각형의 넓이는 대문자 m 델타 x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가장 큰 사각형이에요. 가장 작은 최소값은 얘거든요. 이거 가지고 또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얘는 소문자 m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생겼죠. 이게 제일 작은 직사각형이 되거든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은 델타 s야. 주황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델타 s라고. 걔는 최대값을 이용해서 만든 직사각형이랑 최소값을 이용해서 만든 직사각형 사이 어딘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상수함수의 경우엔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긴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그래프 이렇게 그렸는데 꼭 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건 그랬다 지울게요. x랑 x 더하기 델타 x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 안에 ft라는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으면 이게 좀 델타 x가 크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최대값은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얘기하는 거지. 제일 작은 녀석은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저 구간 안에서 최대값을 이용해서 직사각형 만든 거랑 최소값을 이용해서 직사각형 만든 거, 그 두 직사각형 사이에
내가 원하는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가 들어있어요 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 상태에서 이거 세 군데를 다 델타 x로 나누는 거예요. 델타 x로 다 나누기를 할 거라고. 그러면 좌변은 m 되고 우변은 델타 x분의 델타 s가 되고 가운데 거는 오른쪽 거는 대문자 m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가운데 보니까 델타 x분의 델타 s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뭐 할 거냐면 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라고 극한을 달아버릴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건 누구예요? 델타 x분의 델타 s인데 델타 x가 0으로 가면 얘는 누구다? s 프라임 x다. 도함수의 정의잖아요. 그죠? x의 변화량분의 s의 변화량. 그런데 분모 0으로 가요? 뭐 당연히 분자도 0으로 갈 거고. 그래서 미분한 꼴이 될 거다.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얘는 s 프라임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문제는 좌우거든요. 왼쪽 편에 있는 걸 보면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건 이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고요. 얘는 가만히 있죠. 얘는 x니까 가만히 있고 요 간격이 델타 x야. 얘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니까 이 구간의 이 모양새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냐면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게 요만큼으로 달라지고 요만큼으로 달라지고 요렇게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달라졌을 때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양 옆에 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 둘 다 결국 요 x라는 점에서의 함수값 fx가 돼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얘도 fx 부등호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얘는 지금 변수가 t인 상태고요. fx는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요 점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두껍게 칠하고 있는 요 선분의 길이가 fx거든요. 최대값도 최소값도 둘 다 결국 얘가 될 거라는 거야. 왜냐면 이 구간이 점점점 작아진다며. 그럼 그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이 선 하나밖에 안 남을 거라고요.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건 이렇게 제가 두툼하게 그렸지만 얘가 점점점 얇아질 거니까 양 끝의 값이 어차피 다 fx로 같아지지 않겠냐라는 거야. 아까 조금 전에 그렸다 지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 쳐도 원래는 최대값이 얘고 최소값이 얘였지만 델타 x가 작아진다는 건 점점점 이렇게 자를 거란 이야기잖아요. 점점점 계속 잘라서 이렇게 얇아지면 이렇게까지 얇아져 버리면 그때는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잖아요. 더 얇아지면 그냥 결국 선 하나만 남을 거라고. 그러니까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제일 왼쪽에 있는 선 하나만 남을 거고 그 선의 길이가 누구냐면 ft에다가 x를 대입한 fx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부등식이 얘가 되고요. 그럼 봐봐 뭐래? s 프라임 x가 fx래. s를 미분한 게 fx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sx는 누가 되냐면 부정적 분을 한 녀석이 될 거고 이건 대문자 fx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얘를 그냥 부정적 분 중에 하나라고 보면. 이 상태에서 이 적분상수를 찾는 건 여기 보시면 이제 만약에 x가 a라고 쳐봐요. x가 a라고 쳐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 있다는 이야기니까 넓이는 0 되겠죠. sa는 0이어야 되기 때문에 a를 대입해보면 fa 더하기 c고요. 얘가 0이어야 돼서 적분상수 c는 마이너스 fa가 돼요. 그죠? 그래서 sx라는 건 fx에서 마이너스 fa를 빼는 거고요. 그럼 내가 이 x에다가 b를 대입하잖아요. 그럼 이제 sb라는 건 누가 되냐면 fb-fa가 돼요. 근데 이건 정적분의 정의에 따르자면 여러분이 배운 정의에 따르자면 얘는 뭐랑 똑같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하고 똑같더라 그 얘기예요. 되죠? 뭐가요? SB가. SB가 누구라고요?
x가 b일 때, 얘가 b일 때, 얘가 b일 때의 넓이가 SB고요. 그러니까 보면 t축 y는 ft, x는 a, t는 a, t는 b로 둘러싸진 이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슬쩍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정적분의 기호가 그래서 이런 모양새가 된 이유도 저 기하학적인 의미하고 약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dx라는 건 미분할 때 얘기했지만 델타 x, 델타 s, 델타 y 이런 건 널찍함이 떨어진 이만큼의 변화량, 이만큼의 변화량 그게 델타였는데 요 d는 뭐라고? 이 델타를 0으로 가져갔으니까 아주 작은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호 다시 살펴보시면 결론이 이거였다고요. 요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는 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였는데 지금 봐서 알지만 fx가 의미하는 건 뭐였다고? x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유심히 보면 이런 이야기인데 a에서부터 b까지 적분 변수 x거든. x가 a에서 b까지 움직인다는 거야. 이렇게 연속적으로 야금야금 움직일 때 제가 일부러 지금 요거 잘라서 보는데 여러분 아마 이게 캠코더에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간격 하나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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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서 요만큼 요만큼 이렇게 움직여 간다고 치면 그랬을 때 요 간격 하나가 dx 아주 작은 x의 변화량이고요. 그 각각의 경우에 요 함수값 얘네들이 fx가 되는 거고요. 그 둘을 곱하면 아주 길다랗게 생긴 직사각형, 얇은 직사각형이 되더라 그 얘기야. 그 얇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거 뭐라고? s를 늘어뜨린 거라고. 다 더할 거다. 썸이에요. 다 더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분들을 마치 선분 같은 이렇게 생긴 녀석들을 계속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원래 점이 연속적으로 찍히면 선이 되잖아요. 선을 연속적으로 그으면 면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선을 계속 긋는 거랑 비슷한 효과인 거예요. 저 선의 두께가 dx고 저 선의 길이가 fx고 fx랑 dx 얘는 세로 길이 얘는 가로 길이 그 둘을 곱해서 a에서 b까지 다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넓이가 되더라. 그런 소리예요. 하필 저런 기호가 된 이유 자체가 넓이하고 관련이 있더라. 정적분이라는 건. 그래서 챕터의 이름이 정적분의 활용이지만 사실은 정적분의 본질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바이블에서 표현한 대로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바로 넓이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칠판에 써놓은 거 조금 어렵죠. 그죠? 어려운 내용인 건 맞는데 책에 보시면 되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책에는 247페이지 잠깐 보시면 뭐 델타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누어서 되어 있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0보다 클 때만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책에도 보시면 그림 비슷하게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식도 거의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억하셔야 될 건 얘고요. 그래서 요 어딨냐? 아니요, 됐어. 이렇게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원래는 뭐 미분이랑 적분 사이의 관계 이런 것도 책에 보시면 나오거든요.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도 얘를 됐어. 요것만 기억하세요. 되었고 그래서 바이블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걸로 RPM 보러 잠깐 가죠. 다시. 아이고 어디 갔어. 자, 칠판에 써놓은 건 여러분 제가 쪽수 알려드린 바이블 책에 보시면 다 나와요. 보시고요. 그래서 RPM 다시 보시면 1번 정적분과 넓이라고 되어 있고요. 함수 fx가 연속이에요. 이거는 이제 넓이 구할 때 꼭 필요한 녀석 중에 하나예요. 연속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넓이 구할 때 필요한 녀석이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 뭐 맨날 연속인 것만 나오겠지 뭐. 불연속인 녀석 가지고 넓이 구하세요 이런 건 안 나와요.
연속이고요. 0보다 클 때, 즉 x축 위에 있을 때 y는 fx, x축,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렇게 구한다 이고요. 밑에 거 보시면 조금 다르죠. 갑자기 절대값이 튀어나왔거든요. 저건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고요. 이거 왜 잘 안 먹니? 야. 자, 우리 방금 뭐 얘기했냐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fx가 이렇게 위에 있고요. y는 fx가. 여기가 a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구한다고 했어요. 그죠? 마치 얘가 세로 길이의 역할을 하고 얘가 가로 길이의 역할을 해서 둘이 곱한 게 아주 길다랗고 얇은 직사각형 그걸 왕창왕창 더할 거야. 이렇게 해서 요 면의 넓이를 구하는 거였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거냐면 x축을 기준으로 fx 곡선이 이렇게 x축 밑에 있는 거야. 그리고 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자는 거지. 그럼 이 부분의 넓이도 써보자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a에서부터 b까지 fx dx.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시면 음의 값이 나와요. 정적분의 값이 음수로 나와요. 왜 그런 건지를 설명해 보자면 fx는 이거 사이에 들어있는 함수값이었어요. 우리 아까 제가 한참 설명했던 걸로 따져보자면 dx는 가로 길이였고 fx는 세로 길이에 해당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얘 자체가 지금 x축 밑에 있기 때문에 fx라는 함수값 자체는 음수가 나오거든요. dx는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거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변화량이기 때문에 얘는 양수고요. 요거는 요 사이에 들어있는 함수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fx의 값 자체가 음수로 나와요. 그럼 이거 둘이 곱해보면 당연히 음수일 거고 음수를 왕창왕창 더한데 그럼 당연히 음수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의 넓이를 s라고 보면 그냥 정적분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넓이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정적분 값 자체가 음수로 나오니까. 그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위에 있는 녀석은 어차피 x축 위에만 그림이 존재하기 때문에 함수값이 다 양수고요. 그러니까 걔네들 다 더해봤자 양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적분하면 넓이가 돼. 그런데 x축 밑에 들어있으면 정적분하면 음의 값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가 되더라라는 거야. 쉽죠? 근데 문제는 이거지. fx가 그리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의 넓이가 맨날 x축 위에만 있던가 x축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거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어떤 곡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여진 도형 구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 둘러싸여진 도형이 우리가 이제 조금은 익숙해졌을 3차 함수 곡선 같은 거 생각해 보면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3차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y는 fx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3차 곡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진 도형 그럼 두 군데죠.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라고요. 뭐 여기를 S1이라고 보고 여기를 S2라고 보면 두 군데의 넓이가 있다는 거야. 문제는 하나는 x축 위에 있고 하나는 x축 밑에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둘러싸진 도형이라고 했으니까 적분 구간 찾아야죠. 얘 보시면 x는 a, x는 b로 이렇게 딱딱 잘랐지만 얘는 둘러싸여진 거니까 이제 요 점이랑 요 점이 적분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을 찾아보면 여기는 알파, 여기는 베타 이렇게 생겼겠지. 그리고 뭐 여기를 감마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S1이라는 부분의 넓이는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하고 같은 거죠. 그냥 알파에서 베타까지 싹 적분하시면 그게 넓이가 될 거라고요. x축 위에 있으니까. S2라는 부분의 넓이는 적분 구간이 베타에서부터 감마예요. fx, dx 하시면 음수 나오겠죠. x축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겠다고? 마이너스를
붙일 거라고요. 그래야 넓이가 될 거라고. 그죠? 그래서 구하라고 한 S1 더하기 S2 둘러싸진 도형은 이거 두 군데니까 이 두 개의 넓이를 더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는 fx dx를 더하는 거고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는 마이너스 fx dx를 더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원래는 인테그랄 밖에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이거 그냥 마이너스 1 실수배 한 거니까 요거 인테그랄 안으로 집어넣어서 피적분 함수한테 마이너스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fx다 이렇게 쓴 거라고. 되죠? 근데 약간 좀 써놓고 나서 보면 약간 뒤가 씁쓸해야 돼. 왜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고 베타에서 감마야. 적분 구현이 쭈르륵 연결되는데 여기 F고 여기 마이너스 F에서 약간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방법은 없어요. 계산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얘는 그냥 fx를 정적분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f를 정적분하는 건데 그럼 마이너스 fx란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거 fx랑 마이너스 fx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fx라고 치면 마이너스 fx는 그냥 이렇게 뒤집어진 녀석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그 중에 베타에서 감마 사이만 필요하니까 베타에서 감마 사이만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물론 나머지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나머지는 필요가 없지. 베타에서 감마 사이에서만 요거 가지고 정적분 하라는 거야. 그럼 보자고요. 알파에서부터 베타 사이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는 그냥 fx로 적분할 거고요. 베타에서 감마 사이는 마이너스 fx 가지고 적분할 거라고요. 빨간색 가지고 하라는 거죠. 뭐 한 거야? x축 위에 있으면 그냥 적분하고 x축 밑에 있으면 접어 올려서 적분하래. 그냥 하면 음수니까 적분하고 마이너스를 달아야 돼. 그 말은 미리 마이너스를 달아서 적분해 라는 말이랑 똑같고 미리 마이너스를 달라는 건 밑에 거 접어 올리세요 랑 똑같아요. 그럼 써놓고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뭐 한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절대값 씌운 거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줄 더 써보면 이런 이야기인데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물론 얘는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나 마나 식이 똑같아. 달라지지 않아요. 뒤에 오는 건 베타에서부터 감마 사이는 원래는 마이너스 fx지만 절대값을 씌우면 해결되죠. 뒤집어 올린다는 거랑 똑같잖아. 이렇게 써놓으면 어때? 피적분 함수가 이제는 똑같이 생겼죠. 절대값 fx로. 그리고 적분 구간이 알파에서부터 베타, 베타에서부터 감마잖아. 그럼 어쩌겠다고? 하나로 합쳐서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에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얘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지. 이거 절대값 씌워져 있는 피적분 함수인데 절대값 적분법이란 건 배운 적이 없죠. 심지어 정적분 하면서 했지만 절대값으로 되어 있는 피적분 함수를 정적분하는 방법은 뭐 없어. 그냥 구간별로 나누는 수밖에. 다시 말해서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결국 계산은 다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타깝지만.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설마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지?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 하고 나서 절대값 씌운 거랑은 당연히 다른 값이에요. 정적분 하고 나서 절대값 씌운 거랑은 완전 다른 값이라고. 무슨 말인지 되죠? 이 지금 여기서 쳐다보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는 S1이랑 똑같고 베타에서 감마까지 그냥 fx를 정적분하시면 마이너스 S2가 돼요. 그래서 참고로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그냥 생으로 정적분하시면 얘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하고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얘는 그냥 S1이지만 이건 마이너스 S2랑 같기 때문에 생으로 정적분하시면 S1에서 S2를 뺀 게 돼요. 넓이랑 상관없는 이상한 값이 나온다고. 얘는 양수로 얘는 음수로.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S1도 아니고 S2도 아닌 이상한 값이 나오겠지. 그죠? 여기에다 절대값 씌운다고 뭐야 그게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지. 그죠? 완전 이상한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절대값을 씌운 녀석을 정적분하셔야 되고요. 말했지만 계산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요거 쓴 김에 자리 요만큼 남았으니까 하나 더 얘기하자면 만약에 S1이랑 S2의 넓이가 같다고 봐요. 제가 그림 일부러 저렇게 좀 비대칭으로 그렸는데 만약에 S1이랑 S2의 넓이가 똑같아.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거야. 얘랑 넓이가 똑같다고 쳐봐요. 그러면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0이 되겠죠. 그냥 0이 된다고. 얘랑 둘이 같다는 얘기니까. 무슨 소리야? x축 위에 부분, 아래 부분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는 건 째로 정적분했을 때 빵!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꽤 자주 쓰일 녀석이에요. 뒤에 가서 보시면 문제 풀 때. x축 위에 부분, x축 아래 부분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대. 그러면 이거 정적분하고 이거 정적분한 거 둘이 같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지만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적분했더니 0으로 없어지더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또 눈에 좀 찍어 두시는 게 좋고 어쨌든 절대값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는 이 절대값도 내일 또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 위치와 거리 할 때 절대값이어서 적분하는 거. 그냥 x축 위에만 있던가 그냥 x축 밑에만 있으면 그냥 정적분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냥 양수면 내비두면 되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엔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을 공부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애들이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의 경우에는 위에 부분, 아래 부분 누가 x축 위에 있고 누가 x축 아래에 있는지 구분을 해서 정적분을 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정확히 말해서는 바뀌는 지점만 잘 살펴봐도 되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헷갈릴까 봐 지금 얘기할까 말까 싶은데 제가 말로만 할게요. 쓰진 않고. 따지고 보면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얘처럼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없으면 이거든 x축으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없으면 그럼 그냥 정적분 해가지고 양수면 내비두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떼버리면 돼요. 그냥 정적분을 해서 통째로 정적분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언제냐면 이렇게 중간에 x축이랑 만나는 경우거든. 이런 경우들이 그냥 정적분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예요. 다시 말해서 둘러싸인 도형 구하라고 했는데 둘러싸인 도형이 하나밖에 없던가 아니면 적분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없으면 그냥 정적분 하시면 돼요. 양수면 내비두고 음수면 마이너스 떼면 되고. 그런데 둘러싸여진 도형이 여러 개야. x축이랑 교점이 여러 개야. 그렇다면 그건 어쩐다고. 구간별로 다 잘라서 따로따로 정적분 하셔야 돼요. 다 따로따로. 한 번에 하시면 안 돼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하시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한 번에 하면 안 되고 구간별로 x축이랑 만나는 점, 교점별로 다 구간 잘라서 따로 정적분 해서 따로 다 양수로 만드시면 돼요. 구간별로 잘라서 적분해서 양수면 그냥 내비두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도 나중에 좀 더 연습하고 나서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하나 더 나와 있는 건 요거 이제 지울게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도형인데 이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것이 그냥 x축이랑 사실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냥 편의상 x축이 있고 y는 fx가 이렇게 있고요. y는 gx가 이렇게 있고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라는 거 알겠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교점 찾으면 되지. 일단 둘러싸진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요 점의 x좌표를 뭐 a라고 보고 요 점의 x좌표를 b라고 보자고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저 s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에서 gx를 빼서 dx 한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냐면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서 정적분하세요 그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빨간색 도형에서 파란색 도형을 빼버리는 거야. 빨간색 도형에서 파란색 도형을 빼시면 이게 넓이 S 되는 거잖아요. 노란색 도형. 빨간색 도형이 누구예요? A에서부터 B까지 fx dx예요. 파란색 도형이 누구예요? A에서부터 B까지 gx dx예요. 이거 둘을 빼시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노란색 도형의 넓이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쉽죠? 결국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졌다는 건 뭐 하면 된다고? 그냥 교점 찾아서 위에서 밑에 거 빼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위에서 밑에 거 빼가지고 정적분하세요 그런 뜻이라고요. 만약에 교점이 여러 개면 그냥 교점별로 다 자르면 되지. 그죠? 자, F가 이렇게 생겼어. G가 뭐 이렇게 생겼어. 얘는 또 Y는 안 쓰고. 둘러싸인 도형은 이거 두 개입니다.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일단 X좌표 A, 여기 B, 여기 C.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fx 빼기 gx dx. 요 사이에선 f가 위에 있으니까 더하기 B에서부터 C까지 이번엔 gx 빼기 fx dx. 이거 뭐야? 이번엔 gx가 더 위에 있으니까. 그치? 물론 한 번에 쓰자면 A에서부터 C까지 절대값 fx 빼기 gx dx라고 쓸 수 있지만 절대값 적분법 없다고요. 어차피 적분한다 치면 구간별로 따로따로 적분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위에서 구간별로 잘라서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가지고 정적분하세요지만 사실은 누가 위에 있고 밑에 있고 몰라도 돼요. 귀찮거든. 그냥 구간별로 자르기만 하면 이 구간 안에선 더 이상 교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일단 아무거나 빼가지고 정적분 하자고. 해서 양수면 잘한 거고 해서 음수면 마이너스 떼면 되지. 네, 그죠? 그래서 요게 두 곡선으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 이야기고요. 그래서 하나만 더 제가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하나는 뭐냐면 여기 딱 공식으로는 안 나오네. 요거는 이제 제가 오늘은 다 정리해 드리는 것이 약간 좀 불편이 아니라 하면 금세 까먹을 것 같아서 약간 고생을 시킨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면 좋은데 그러자면 나도 풀이하면서 고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 몇 개는 얘기를 좀 하고 가려고요. 보시면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이 넓이 구하는 것도요 이제 좀 익숙해지다 보면 처음에는 그래서 이 넓이 구하는 게 뭐라고 다 이렇게 정적분해서 구하는 거라고요. 인테그랄 이용해서. 근데 정적분 여러분 단원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실은 정적분 한다는 것 자체가 산수가 엄청 귀찮아요. 그죠? 막 분수 막 장난 아니잖아. 유리수 막 분모에 막 6분의 뭐 이런 거 나오고 12분의 이런 거 나오고 그 통분해서 계산해야 되고 엄청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적분은 이 그 요령껏 풀 수 있는 공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좀 진행을 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점 인테그랄 가지고 넓이 안 구하고 공식에 막 집어 넣어 가지고 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인테그랄 엄청 귀찮거든요. 산수가.
그래서 그것들 중에 꼭 외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오늘 이야기를 할게요. 요거는 지금 당장부터 써먹으셔도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2차 곡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여진 건데 포물선이 이렇게 있고요. 얘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잠시만요.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하고 싶은 건 당연히 요 부분의 넓이에요.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 부분 넓이 구하려면 x축과의 교점을 찾아야겠죠. 적분 구간을 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보면 우린 뭘 한다고? 이 넓이 s는 누구랑 어디다 써야 되냐? s는 누구랑 똑같으냐면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걸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걸 미리 계산해둔 결과가 있다는 거야. 저걸 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미리 계산을 해두겠다는 거지. 해보면 이런 건데 요거 정적분 하기 전에 인수분해를 먼저 좀 해보면 이 2차 곡선이 x축이랑 알파 베타에서 만났다는 건 얘는 인수분해 해보면 누가 된다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x축이랑 알파 베타에서 만났으니까 얘는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이 정적분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x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a 알파 베타 dx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이 안에 들어있는 녀석 a, b, c 대신에 다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적분을 하는 거예요. 해보면 요거는 3분의 a의 x 세제곱 빼기 2분의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x제곱 더하기 a 알파 베타 x 여기에 아래끝 윗끝이 알파와 베타 이렇게 생겼고 계산을 해보면 3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아이 미쳤나봐요. 베타 세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 딴 생각하고 있어요. 3분의 a의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그죠? 마이너스 2분의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리고 a 알파 베타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식을 간단히 나타낼 건데 땡겨낼 수 있는 애들 땡겨내보면 어차피 a가 다 들어있으니까 a로 뽑을 거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하나씩은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다 뽑을 거고 분모가 3분의 2분의 얘는 없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6분의 얘로 땡겨내버릴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6분의 a랑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먼저 뽑아내보면 남는 게 누구냐 하면 얘는 2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 이렇게 생기게 남고요. 얘는 빼기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알파니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남겠죠? 그리고 얘는 더하기 6 알파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겠죠. 그래서 중괄호 안에 있는 것만 다시 보면 알파 제곱이 2 알파 제곱이랑 여기서 마이너스 3 알파 제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남고요. 베타 제곱도 마찬가지죠. 여기 2 베타 제곱이랑 여기 마이너스 3 베타 제곱이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고요. 그 다음 알파 베타 보시면 여기 2 알파 베타, 여기 마이너스 6 알파 베타, 여기 플러스 6 알파 베타. 그래서 남는 게 2 알파 베타예요. 그래서 이 뒤에 오는 거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냐면 마이너스를 밖으로 땡겨내잖아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저것을 미리 계산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야. 이 중간 과정 뭐 손으로 해보시면 되는데 별로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냥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누구다?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엄청 쉽지. 정적분 하는 거보다 이거 하나 외우는 게 훨씬 낫죠. 심지어 이것도요. 결국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봐봐. 이거 x축 아래쪽에 존재하는데 그럼 최고차항계수 양수죠. 이거 밑에 부분의 넓이 구한다고 치면 이대로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이거 그냥 구하면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붙여야 넓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건 그래서 요 s는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것이고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넓이를 구할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막 이런 거 여러 개 붙는 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그냥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볼 거야. 왜 a에만 절대값 붙였냐면 6은 어차피 양수니까 됐고요. 알파랑 베타는 베타가 더 큰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양수잖아요. 그죠? 상관없고 요 a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넓이는 맨날 양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절대값 붙이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는 이 차곡선 x축으로 둘러싸진 이거 이제 뭐 책마다 뭐 무슨 어떤 책은 킬러 공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혓바닥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혓바닥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두 교점의 좌표 최고창의 개수 알아내면 된다고요. 정확히는 두 근의 차이죠.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에요. 저거는 이렇게 정적분을 하고 앉아 있으시면 안 되는 녀석이에요. 오히려. 심지어 정석에서는 이거 넓이 구하기 전에 정적분 할 때 얘가 이렇게 생겼음을 증명하세요가 아예 기본 문제로 나와요. 기본 문제로. 예제처럼 나온다고. 그만큼 중요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 꼭 기억하시고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고요. 요거랑 관련해서 비슷한 녀석이 몇 개 더 있어.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요 뭐 중간 과정은 됐고요.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비슷한 걸로 요 2차 곡선에 하나가 더 있는데 누구냐면 해보면 알지만 이제 꼭 x축 아니라 직선으로 둘러싸진 도형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하고 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요.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당연히 교점 찾아야겠죠. 뭐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면 넓이 s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mx 더하기 n을 빼요. 물론 이제 직선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원래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셔야 넓이가 되긴 할 텐데 요 안에 들어있는 녀석을 잘 살펴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mx 더하기 n을 빼는 거. 얘는 이 알파랑 베타를 찾으려면 필요한 식이에요. 왜냐면 교점 둘이 찾으려면 뭐 해야 돼?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어야죠. 저 방정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잖아요. 이 방정식을 푼다는 건 얘 좌변으로 다 넘기는 거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다시 말해서 얘는 인수분해하면 누가 된다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아까 좀 전에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은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얘도. 고맙지.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다고. 즉 다시 말해서 포물선이랑 직선인데 그 직선이 x축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x축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찌그러진 게 아니지. 뭐라고 해야 돼? 기울기가 0이 아닌 어떤 직선이어도 필요한 건 뭐다?
2차 함수 최고차 항의 개수 그리고 교점 x좌표 차이 그 두 개만 이것만 알아내시면 넓이는 구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약간 이런 의심이 들 수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쟤랑 얘랑 식이 똑같지? 똑같은 함수에서 아니 똑같은 2차 함수에서 x축은 이거고 직선은 이건데 어떻게 식이 똑같지? 당연히 똑같아. 교점의 좌표가 알아서 달라져요. 포물선이 똑같다고 쳐도 이 포물선이 똑같은 거예요 라고 쳐도 x축으로 둘러싸여졌다고 했을 때 교점의 좌표 두 개랑 직선으로 둘러싸여졌을 때라고 했을 때 교점의 좌표는 제가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똑같이 쓴 거지 아마 교점의 좌표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넓이 달라지겠지. 그냥 식이 똑같다고요. 땡큐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꼭 직선이 아니라 x축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기가 0이 아닌 어떤 직선이어도 공식은 똑같이 생겼다. 이거다라는 거고요. 하나만 더 보면 2차 곡선 두 개로 둘러싸여진 도형도 있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약간 이제 눈치챘으려나? a 프라임 x제곱 b 프라임 x 더하기 c 프라임이에요. 당연히 교점의 좌표 찾아야겠죠.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고요. 요 부분의 넓이는 공식 어떻게 생겼냐면 6분의 절대값 a-a 프라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최고차항 계수가 약간 이상하죠. a 빼기 a 프라임. 근데 왜 이렇게 생겼다고? 어차피 얘랑 같다고 놓고 방정식 푸는 거고 그럼 이거 둘이 같다고 놓고 한쪽으로 다 이항해보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a 빼기 a 프라임이에요. 아니면 뭐 a 프라임 빼기 a가 되겠지. 어쨌든 양수인 상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빼서 절대값 씌우면 끝난다 그 얘기예요. 되죠? 그래서 2차 곡선 두 개를 이루어진 거면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 둘이 빼가지고 절대값 안에 넣으시면 역시나 다 똑같이 생긴 녀석이다 그 얘기입니다. 완전 고맙죠. 그죠? 그래서 이 2차 곡선 정도는 꼭 아셔야 되고요. 이거는 계산의 편의를 떠나서 이젠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말했지만 이거는 정적분 실제로 막 줄줄이 계산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정말 2차 곡선 나오면 무조건 이걸로 푸는 거예요. 혓바닥은 무조건 이걸로 푸는 거예요. 6분의 가지고. 필요한 게 좀 더 있는데 몇 분 했니? 벌써 1시간 다 했네. 그러면 증명하는 건 오래 걸리니까 제가 공식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자주 쓰이는 거라서. 정적분 또 이런 재미가 있다. 짜잔 막 이런 거 있어요. 됐고. 어쨌든 두 번째로 알려드릴 건 뭐냐면 이것도 꽤 자주 나오는 녀석이어서 안 나온 교과서들이 많지만 참고서에 나오는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알면 좋고 모르면 고생할 걸 알면 아주 손쉽게 풀 수 있으니까. 3차예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2차 곡선 하면서 대충 눈치챘겠지만 꼭 x축 아니어도 돼요. 기울기가 0이 아닌 직선이어도 상관없는데 얘 같은 경우엔 이렇게 접하는 직선의 경우에 접선의 경우에만 써먹어요. 이 부분의 넓이죠. 당연히. 3차 곡선이랑 접선으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 구하는 거예요. y는 mx 더하기 m. 이거 중요해요. 3차는 꼭 접선이어야 돼요. 접선이 아닌 다른 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서 얘하고 넓이 구하는 거. 이것도 공식이 있긴 있어요. 있다만 해요. 공식 외우지 마시고.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거 접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건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중요한데 너무 간단하거든. 요점 x좌표 알파, 요점 x좌표 베타. 둘 중에 누가 접점이냐 누가 교점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는 접점, 하나는 교점. 일 때 요 부분의 넓이 s는 분모가 12고요.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외워. 과정은 아까랑 똑같아요. 사실은.
아까 이거 우리 어떻게 했냐면 얘 인수분해 해가지고 다 전개한 다음에 다시 정적분해했죠. 마찬가지예요. 얘는 하나가 교점 하나가 접점이니까 이걸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A에 x-알파에 x-베타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를 싹 전개해가지고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적분해 그리고 인수분해를 차근차근 하시면 이렇게 돼요. 완전 신기하죠? 이거 진짜 된다 해보면. 칠판 한 바닥 필요하지만. 그래서 증명을 안 할 건데 외우세요. 너무 자주 나옵니다. 3차랑 접선으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 우린 뭐만 알면 된다? 최고창의 개수 A. 문제 있겠지 뭐. 접점 X좌표, 교점 X좌표. 이거 둘 중에 누가 접점이고 교점이냐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는데 사실은 4제곱이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점이랑 접점 X좌표 차이 둘 빼가지고 그거 4제곱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죠 둘이. 한꺼번에 좀 외우시면 좋겠고요. 차이는 이거야. 쟤는 6분의 얘는 12분의. 그리고 얘는 3제곱 얘는 4제곱이에요. 아니 얘는 2차를 정적분한 거니까 3승이 돼야 되고요. 얘는 3차 곡선을 정적분할 거잖아요. 4승 되는 거야. 그죠? 요 공식 두 개는 어디에 메모를 좀 해두시고 꼭 기억을 하시고요. 원래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시험 볼 때 돼서 다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문제로 가보죠.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짧게 문제 몇 개는 좀 풀어보는 게 좋겠죠.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는 여러분 해보시고 유형 익히기로 가겠습니다. 저렇게 생긴 곡선이랑 X축 마이너스 1, 1로 둘러싸였대요. 그림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니? X축에 이건 0이랑 6에서 X축이랑 만난 녀석이다. 그죠? 여기가 0이고 6이고요. 저 곡선이랑 그럼 이렇게 생겼다고. 이 곡선이랑 X축이랑 X는 마이너스 1,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이래요. 어디야? 이거랑 이거 두 개네요. 그죠? 파란색으로 빗금친 거 두 군데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X축 위에 있고요. 0에서 1까지는 X축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6X dx고요. 0에서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6X dx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식으로 쓰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6X dx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어차피 0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해보시면 되겠죠. 산수는 직접 하세요. 두 번째 건 얘도 마찬가지인데 째랑 째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 구하래요. 둘러싸여진 도형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못 찾는 거라고 교점부터 찾아야 된다고요.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적분 구간이 주어져 있죠. 마이너스 1과 1로 둘러싸였다고. 근데 얘는 왼쪽 오른쪽에 한계를 주지 않고 대신에 둘러싸였어 라고 말했으니까 둘러싸이게 되는 처음과 끝을 찾아야죠. 적분 구간을 여러분 찾으셔야 되고 적분 구간을 찾는다는 얘기는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방정식 푸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좌변 다 넘겨보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x는 0이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제곱 8x가 0이고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는 0이네요. 그죠? 교점이 0, 2, 4 이렇게 3개라고요. 교점이 3개면 어쩌겠다고? 구간을 나눌 때 여기 할까요? 0, 2, 4니까 0에서부터 2까지랑 2에서부터 4까지로 나눈다고요. 구간별로 다 잘라서 따로따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안에서 이제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크냐가 문제인데 말했지만 그림을 그려보면 해결될 얘기긴 하지만 말한 것처럼 0과 2 사이에선 더 이상 교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정적분을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그냥 최고창 개수가 양수인 게 좀 보기 편할 테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8x를 정적분하면 되겠죠. 아, 이거 왜 만들어진 거냐면 여기서 요거 뺀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8x를 정적분하시면 돼요. 그런데 해보면 둘 중에 하나는 양수 나오고 둘 중에 하나는 음수 나올 거예요. 양수인 건 내비두고 음수인 건 마이너스를 떼면 되죠. 뭐 한다는 이야기냐면 이렇게 절대값을 따로따로 씌워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또 알아서 산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보면 둘도 똑같이 나온다. 약 올리기. 아이고. 유형 3번도 보시면 이차 곡선 두 개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를 아래. 오호! 얘는 공식 갖고 쓰는 거다. 그죠? 그러면 앞에 또 하나 있었으려나? 여기 있네! 이거 하나 보고 갑시다. 846. 곡선이랑 직선으로 둘러싸여진 건데 2차랑 1차 직선이에요. 아싸! 뭐 한다고요? 혓바닥. 혓바닥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최고차의 개수, 교점 좌표 2개.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가 2x네요. 우변 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0이에요. 교점 2개가 0하고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넓이는 보자마자 나오는 거지. 6분의 절대값 a, 최고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교점의 좌표 2개가 4하고 0이네요. 이거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3분의 32. 얘가 답이에요. 완전 땡큐지. 그죠? 봐봐. 저거를 그냥 하려면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쟤는 0이랑 6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0이고 여기 6이고 기울기가 2야. 그럼 막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4하고 이 부분 넓이를 구하려면 0에서 4까지 저기서 요거 빼가지고 인테그랄 dx. 외워.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 유형인데 얘도 보시면 뭐예요? 2차 곡선 두 개로 이루어진 거죠. 뭐 찾으면 된다고? 교점의 좌표 두 개를 찾아내시면 된다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빼기 3이에요. 좌변 더 넘기시면 2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8이 0이고요. 그래서 x가 1하고 4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6분의 최고차항 개수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에요. 둘이 빼면 2죠. 절대값 씌울 거니까 양수 보는 거야.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넓이가 9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적분 하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쉽겠지. 그치? 막 지금 미친 듯이 외계어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요. 계속 비슷한 예제여서 보시면 저렇게 생긴 곡선이랑 x축 0, 2로 둘러싸여진 거 찾으래요. 보니까 적분 구간이 0에서 2라고 나왔어. 그죠? 그런데 여기에 절대값이 이렇게 딱 들어있는 걸 보니까 이 녀석은 1을 기준으로 뭔가 약간 다르구나라는 게 결정이 되죠. 근데 적분 구간이 하필이면 0에서 2거든. 원래는 그래서 어떻게 구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제 쟤를 구하는 방법은 적분 구간이 0에서 2인데 얘가 1을 기준으로 식이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x 절대값 x-1이라는 건 굳이 써보자면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1이고요. x가 1보다 크다면 x-1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0에서 1까지는 요거 가지고 넓이 구하라는 얘기고 1에서 2까지는 요거 가지고 넓이 구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되겠죠? 식이 1을 기준으로 다르게 생겼으니 0에서 1까지는 요걸로 넓이 구하고 1에서 2는 요걸로 넓이 구하세요. 그런 뜻이라고요. 그냥 뭐 정적분 하는 거니까 요거는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요거 볼까요?
2차 곡선이랑 1,3에서의 접선 y축으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 구해보래요. 그림을 먼저 좀 생각해 보시면 편할 것 같은데 x축, y축, x제곱 더하기 2이면 대충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이 곡선 위에 1,3에서 접선 그으래요. 이렇게 이 접선이랑 y축으로 둘러싸여진 걸 찾으래요. 봐봐. 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곡선 이거와 이 곡선 위에 점 이거에서의 접선 및 y축이에요. 이거 세 개로 둘러싸여진 걸 찾으래요.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얘기하는 거지. 살펴보니 좀 크게 잘라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보니까 위에 부분은 이 2차 포물선이고요. 밑에 부분은 접선이에요. 그리고 적분 구간은 0에서부터 1까지죠. 얘가 1,3에서의 접선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요 점의 좌표 1인 거 알잖아요. y축이니까 여긴 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만 찾으면 되고요.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이 아예 1,3이라고 나왔으니까 기울기만 찾아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되죠. 요 직선의 방정식은 y-3은 요거 미분해서 1 대입하면 2예요. 그죠? 기울기 2에 x-1이니까 y는 2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저 부분의 넓이는 결국 0에서부터 1까지 x제곱 더하기 2에서 2x 더하기 1을 빼가지고 정적분 포물선에서 직선 빼서 0에서 1까지 적분하겠다. 계산은 하시면 되죠.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것도 산수하는 거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도 하나 해보고 싶은데 요거는 좀 이따가 집에 가기 전에 하고요. 지금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할 얘기가 많은 문제인데 일단 그냥 고지곧대로 좀 풀어보자면 저 곡선 x축, y축으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를 S1 이 곡선 x축으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k의 값을 구하래요. 일단 인수분해 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2k니까 1하고 마이너스 1 주면 여기에 마이너스 2랑 k 이렇게 오면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 k하고 2가 근이 되겠다. 그죠? 근데 이제 k는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x축, y축이고요. k도 0보다 크고 2는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대략 이렇게 생겼겠다. 그죠? 이렇게 생긴 도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k고 여기가 2고요. 문제에서 말하는 저 곡선이랑 x축, y축으로 둘러싸여진 건 여기죠. 여기. 저 세 개의 선이 다 동원되는 구역이 여기고요. S2는 이 곡선이랑 x축이니까 여기죠. 그래서 얘랑 지금 둘이 넓이 똑같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왼쪽 거는 x축 밑에 있고 오른쪽 건 x축 위에 있잖아요. 그냥 생으로 정적분하면 얘는 마이너스로 나올 거고 얘는 플러스로 나올 거야. 근데 지금 보면 둘이 넓이가 똑같대. 그럼 어떻게 풀겠다고요? 그냥 0에서부터 2까지 한 방에 싹 적분해버릴 거라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2k dx 이렇게 하면 사실상 뭐가 되는 거라고? 마이너스 s1 더하기 s2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얘는 0에서 k까지 그냥 적분하면 마이너스 s1이 될 거고 k에서 2까지는 적분하면 s2가 될 거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s1 더하기 s2 그런데 s1이랑 s2가 같다고 했으니까 얘가 0이더라 그 얘기예요. 이걸로 k의 값을 찾으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촉분하는 거야. 그냥 하시면 되죠. K에 관한 1차식 될 거고요. 찾아보시면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86번. 마지막은 유형 7번에 있는 건데 이 녀석이 아까 말한 그 혓바닥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거든요. 사실상 풀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의 문제. 이런 멘트도 되게 자주 나오니까 눈에 좀 찍어 두셔야 하는데 곡선이랑 직선으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가 X축에 의하여 2등분 된대요. 직선 하나 그어서 넓이가 2등분 됐다 그 얘기거든요. 문제 대충 보면 이런 건데 그림을 또 얘도 그림을 그려 생각해 보자고요. X축에 0하고 2에서 X축이랑 만나는 거니까 0, 2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여기에 y는 m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있는데 대충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이 곡선이랑 이 직선으로 둘러싸진 도형이라는 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죠. 옆으로 삐뚤어진 혓바닥. 이 부분의 넓이인데 이게 X축에 의해서 2등분 돼요라는 건 X축은 얘잖아요. 이렇게 잘라보면 넓이가 반으로 갈라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은 밑에 부분 혓바닥의 넓이를 구해서 2배 하면 노란색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위에 거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에 거 구하는 건 약간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잘라서 따로따로 봐야 돼. 얘는 삼각형이고 얘는 그 포물선으로 둘러싸여진 거라서 위에 부분이랑 밑에 부분 넓이가 같아요. 이렇게 푸는 건 너무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 부분 혓바닥 넓이를 2배 하면 노란색 부분의 혓바닥 넓이가 되더라. 이렇게 푸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빨간색 부분의 혓바닥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면 얘는 교점의 좌표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잖아요. X축이니까. 그래서 얘는 6분의 최고차항계수 1이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3분의 4 이렇게 생겼다고요.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렇게 생겼네요. 이 부분의 넓이는 교점의 좌표 하나 여기는 0이고요. 또 하나 여기인데 얘는 이제 이거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 푸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가 mx다.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m의 x가 0이니까 요즘 x좌표는 m 더하기 2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계산해보면 6분의 1에 m 더하기 2에서 0 빼갖고 세제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치? 근데 뭐라고 했냐면 요거 2배 한 게 이거랑 똑같더라. 6분의 1에 m 플러스 2의 세제곱이 이거 2배 한 거 3분의 8과 같더라. 그 얘기고요. 6까지 넘겨보면 m 더하기 2의 세제곱은 6을 넘기면 얼마냐? 16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m 더하기 2라는 건 요거 세제곱근 씌우는 거고요. 이거 2의 4승이니까 2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2 요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빡세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 세제곱근 루트 2 얘가 m이에요. 구하라고 한 게 m인가요? m 더하기 2 그냥 m 더하기 2의 세제곱이네. 16이다 그 얘기예요. 이걸 그냥 정적분해서 찾으시면 3차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3차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못 찾아요. 우리가 아는 3차 방정식의 근은 죄다 뭐냐면 뭐 그냥 자연수, 정수 잘해봤자 뭐 유리수 정도? 유리수도 거의 안 나오죠. 정수거든요. 근데 이런 무리수 이런 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방정식을 정적분을 그냥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2차 곡선이랑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혓바닥을 이용해서 푸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죠? 해서 요 정도까지가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이고요. 사실은 문제 하나하나에 할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이 공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고생스럽겠지만 인테그랄 가지고 노가다 해서 넓이들을 좀 구해 보시고요. 조금 어렵죠? 이게
설명 들으면 그냥 그러려니 싶을 텐데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문제 푸는 거 봐서 알겠지만 그림을 좀 떠올려 가면서 해보시는 게 좋고요. 우리 이제 미분 다 배웠으니까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아 요게 위에 부분이구나 밑에 부분이구나 아 요 부분 넓이 구하라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그래도 좀 납득이 되지 그냥 다짜고짜 숫자만 쳐다보고 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면 잘 이해도 안 되고요. 뭐 자꾸 부호 빼먹게 되고 뭐 아무튼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꼭 생각하면서 넓이 구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고요.